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김양현입니다. 책과 함께 정보를 주는 주요한 매체로 영상이 있죠. 요즘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영상을 통한 정보 교류와 지식 습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누구나 자신의 영상을 만들고 공유하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영상 안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 하는 것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영상으로 만나보는 인류 문화라는 주제로 영상 문화의 현 주소와 이야기 소재로서 우리 역사 문화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자리에 모셨는데요. 한류 열풍사랑 대외 홍보위원이자 서브컬처 문화 비평가로 활동 중이신 진주도장 교무종감 권혁필 도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예전에는 영상을 보려면 TV를 틀거나 또는 영화관에 갔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 기기가 발달을 해서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만나고 이를 제작, 보급까지 할 수 있는데 영상을 제작하고 소비하는 이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1839년에 최초의 사진기가 발명된 이후로 1879년 최초의 영상기가 발명되었습니다. 이후 사진기와 영상기는 인간에게 새로운 예술적 인식의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TV와 영화와 같이 인간에게 새로운 매체를 통해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과거와 미래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 속에 스며든 스마트폰과 같은 디바이스들은 영상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던 촬영을 언제라도 어떤 곳에서라도 가능하게 만든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겠네요. 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 영상 제작과 활용이 참 활발한데요.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는 이 인터넷 매체의 역할이 참 컸죠. 네, 2005년 2월 자웨드 카림을 비롯한 2명의 학생들이 Me at the Zoo라고 하는 간단한 영상을 웹 공간에 올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유튜브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도 깨지지 않고 있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의 조회수가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것에는 이 획기적인 영상 플랫폼의 효과가 탁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 동남아시아에서의 한류의 인기와 인지도 역시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외국 팬들은 한국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과 직관적인 감각을 매력으로 뽑습니다. 특히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역할이 점점 중요시되고 그와 관련된 기반 산업이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더해 5G, 빛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신하는 라이파이 등 통신 환경이 발전하면서 문화의 전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한국 문화가 퍼지는 속도와 다양성은 훨씬 더 깊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한류가 보급되는 데는 인터넷 매체의 활용도가 커지면서 이 영상 문화가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영상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인 미디어 방송을 들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인 미디어 방송이 대세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불과 유튜브에 등장한 지 일주일 만에 순식간에 유명해진 할머니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손녀가 정해준 컨셉에 맞추어서 촬영을 하면 그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무려 1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채널을 구독했습니다. 이제 TV 속에서 등장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만이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등장하는 일반 사람도 순식간에 스타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현재 스마트 환경에서 1인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구글과 유튜브에서는 MCN이라는 용어를 활용하면서 관련 사업의 발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MCN이 등장해서 1인 창작자와 제휴해 콘텐츠 기획, 마케팅, 제작, 수익 관리 등 제작에 필요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창작자가 제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연예기획사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싶은데요. 팟캐스트는 이준익 감독의 작품인 라디오스타를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한물간 3류 라디오스타인 주인공이 강원도 오지의 한 방송국에서 라디오 방송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게 되면서 그 라디오 음성 파일을 웹에 올려놓게 되죠. 그로 인해 서울에 있는 사람도 저기 먼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팟캐스트는 라디오 전파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웹이라고 하는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원하는 관심사를 더욱더 집중해서 청취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청취자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감동을 전하고 또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야 하잖아요.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하고 선보일지가 참 중요할 텐데 요즘 컨텐츠의 주요한 흐름은 뭔가요? 네, 현재 방송 콘텐츠의 흐름은요. 기존의 권위적이고 일방향적인 정보 전달 방식을 최대한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종류의 1인, 지역, 분야별 콘텐츠가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를 교육시키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입하는 식의 콘텐츠 생산은 매우 지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니아 컬처, 일본어로는 오타쿠 문화, 흔히 지금 유행어로 변형하자면 덕후 컬처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저는 증산도에서 말하는 인존 문화가 점점 꽃을 피우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사회, 집단과 같은 전체에 대한 일방적인 맹종보다는 자신의 본 모습과 욕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한류 현상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한류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한류는 현재 4.0의 단계로 돌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류가 새로운 차원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 한류 4.0 처음 듣는 용어거든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한류 4.0이 가지는 의미는 예전과 달리 단순하게 한국의 물건, 드라마, 음악과 같은 1, 2, 3차 컨텐츠를 뛰어넘어 한국의 전통 문화, 역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1인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와 같은 1인 콘텐츠 미디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외국인 시청자들이 한류 팬들의 문화, 철학적 관심의 욕구에 충분히 부합하는 콘텐츠들을 만들고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콘텐츠 크리에이터 중에서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들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죠. 신라 시대의 처용과 온군해, 쿠시남의 전설에서의 페르시아 왕자, 그리고 백제의 흑치상지 장군, 고구려의 온달설화와 같이 이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사랑하고 지키려고 했었던 현상의 연결점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옛것을 본받아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법고창신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은 기존의 문화를 얼마나 잘 해석하고 응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영상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문화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한다면 그 문명이 일으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변화, 그리고 문명이 피워내는 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향유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사실 우리 선조들이 오랫동안 지키고 보존해온 역사와 그 정수가 전해져서 현재까지 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뿌리 없이 자라는 나무도 꽃도 열매도 없기 때문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동북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된장, 간장과 같은 아미노산 성분이 함유된 조미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간장에는 종자간장, 시간장이라는 간장의 개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궁궐이나 한 가문의 종가에서 수백 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간장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조선시대에 우리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 같은 큰 난리를 겪었을 때 궁궐의 수락관 나인들은 이 간장을 품에 들고 도망갈 수 있을 만큼의 양만 챙기고 피난을 떠났다고 합니다. 나중에 난리가 끝나고 나서 이 간장을 가지고 오면 궁궐에서 새로 간장을 담글 때
조금의 양만 새 간장에 집어넣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간장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맛이 더 좋아질까요? 네, 감쪽같이 그 오래된 간장의 맛과 향미를 지닌 간장처럼 변화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그 간장의 염기 서열을 분석해 보면 오래된 간장의 염기 서열을 그대로 따라가 있었다고 하네요. 놀라운 이야기죠? 네. 이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간장에도 조상들의 지혜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낡았다고 무시하고 관가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전통을 도리어 많은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 역사 문화를 다시금 알아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의 것이었지만 일본에 전파되어 어느새 생활화되어 버린 명란젓과 김치, 그리고 중국에서 도리어 더욱더 인기가 많다는 한국식의 식사, 그리고 치킨과 맥주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남미에서 훨씬 더 인기가 있다는 우리의 간식과 음식, 온돌과 한옥의 매력에 빠진 서양인들까지 현재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지향이 이러한 우리 조상들의 전통과 역사 문화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문화, 역사가 어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명구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요즘에는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참 많이 늘었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영화, TV, 드라마들의 종류가 사실 매우 다양한데요. 먼저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 감독들의 훌륭한 기량에 의해서 한국 영화가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직관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 이후 박찬욱, 봉준호, 이창동 등의 훌륭한 감독들이 그 뒤를 이었고요. 이후에 김한민, 나홍진, 연상호 등의 후기 세대들이 명량, 곡성, 부산행과 같은 대작들을 만들어내면서 현재 전 세계 영화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드라마는 허준, 대장금과 같은 콘텐츠들이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에 수출되면서 한국의 역사 문화를 알려내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에 겨울연가, 미남이시네요, 별에서 온 그대, 그리고 도깨비까지 사극에서부터 트렌디한 내용 그리고 판타지 사극에까지 많은 한류 팬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생활상과 역사, 문화, 전설까지 내포하고 있는 많은 콘텐츠들이 아직도 한류 팬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TV는 아무래도 예능 프로그램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무한도전, 런닝맨, 아빠 어디가, 그리고 나는 가수다와 같은 콘텐츠들은 이미 그것이 하나의 포맷이라는 상품의 형태로 구체화가 되어서 중국에서는 리메이크가 되고 있고요. 특히 런닝맨은 쉬운 구성으로 인해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 이미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딱지치기, 제기차기와 같은 우리 놀이 문화가 이러한 포맷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그중에서도 드라마나 영화가 가지는 파급력은 정말 크잖아요. 특히 영적 세계랑 현실을 조화시킨 이 판타지 장르가 유행하면서 신화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는데요. 드라마 도깨비는 잊혀져가는 우리 문화를 다시 보게 하는 계기가 됐죠. 저도 도깨비 보고 나서 공유 씨 팬이 됐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도깨비, 그리고 삼신사상과 칠성사상, 저승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대한민국 로맨스 트렌디 드라마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김은숙 작가에 의해서 부활하여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끝나지 않은 여운을 안겨주었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순히 작가가 이 드라마를 쓰면서 삼신, 칠성, 저승사자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가 아니라 매우 자세하고 입체적인 연구와 관찰로 글을 써내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작가들은 우리의 전통 문화를 현대의 새로운 언어로 조탁해내는 예술가와도 같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우리 기억 속에 막연하게 할머니의 이미지로 남아있던 삼신을 인격적인 존재, 우리의 삶을 언제나 지켜보는 자유로운 존재로 표현한 것은 삼신상제님이신 증산상제님, 그리고 태모님의 인간적이고 자유로운 일면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고요. 칠성신이 등장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관통하는 칠성 사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승사자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우리 민족 고유의 신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고 많은 한류 팬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좋은 콘텐츠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무엇보다 도깨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인식이 바뀐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드라마 도깨비를 통해서 우리 문화가 콘텐츠로서 가지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도깨비나 저승사자는 친숙하실 테지만 삼신이나 칠성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사실 너무나도 많은 명장면들이 있고 우리 민족의 삼신과 칠성 문화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 많기 때문에 무엇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삼신 할머니와 칠성신 두 분은 인격신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삼신 할머니는 단순히 아이를 잘 낳아주게 해주는 조상 선녀신으로서의 삼신 할머니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탄생에 관여하는 어머니 태모님으로서의 위격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묘사되는 것인데요. 도전 1편 1장 3절에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니라는 말씀처럼 우리 민족의 삼신 신앙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또한 환단고기 삼신 오제 본기에 있는 삼신이 유인출 만물하시며 통치 전 세계 무량지능하사라는 구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뜻은요, 삼신은 조화로 만물을 빚어내고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뜻으로 우리 민족이 고래부터 신앙해오던 삼신상제님, 삼신 하나님의 위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명대사로는요, 삼신 할머니의 대사 중에서 여주인공인 은탁이에게 너 점지할 때 행복했거든 이라는 대사와 은탁의 학교 선생님에게 아가 더 나은 스승일 순 없었니? 와 같은 대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뻐서 너 점지할 때 행복했거든. 아가, 더 나은 스승일 순 없었니? 네, 저도 그 장면 참 기억에 남는데요. 이 천상 보좌에서 삼신과 하나 되어 우주 자연 질서와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삼신 상제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칠성신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칠성신은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생소한 이름일 텐데요. 청수를 떠놓고 정성을 모시는 할머님들의 모습을 간혹 기억하시는 중장년층이나 전설의 고향, 그리고 웹툰과 같은 고전 콘텐츠에서 확인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칠성님께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했던 우리 민족 고유의 칠성신앙입니다. 칠성신앙은 한민족의 출발과 함께 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우리와 함께 해왔는데요. 1895년 일제의 단발령으로 사라져버린 우리의 상투 문화도 칠성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상투는 원래 상두, 즉 윗상자에 북두칠성 두자로 북두칠성을 향해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상제님께서도 상두는 북두니 칠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도전에서는 상제님께서 북두칠성이 내 별이니라, 나는 칠성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칠성과 상제님과의 관계 위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칠성신은 삼신과 함께 생명을 기르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 늘 인간의 곁에서 함께하며 그들의 생장과 성숙을 지켜보고 그 가능성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명대사로는요, 늘 듣고 있었다. 신은 그저 질문하는 자일 뿐 운명은 내가 던지는 질문이다.
답은 그대들이 찾아라. 이 멋진 대사로 칠성신의 위격을 잘 담아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누구에게도 빌지 마라. 신은 듣고 있지 신은 않으니. 여전히 듣고 있지 않으니 투덜대기에 기억을 지운 신의 뜻이 있겠지. 기억이 나면 나는 대로,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다 신의 뜻이겠지. 넘겨짚기에 늘 듣고 있었다. 신은 그저 질문하는 자일 뿐 운명은 내가 던지는 질문이다. 답은 그대들이 찾아라. 네, 권영필 도생님을 모시고 영상문화의 현 주소와 한문화가 콘텐츠로서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영상 매체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으로 만나는 인류문화 일부 함께 하셨는데요. 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우리 역사와 문화가 새로운 인류 문화를 채워나갈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영상 매체죠. 영화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